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면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과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을 한 결과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요건 해당 결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해서 1급에서부터 7급까지 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에 적용 배제가 되는 중요 전과 기록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이 됩니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훈병원에서의 신체검사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요건 해당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행정소송 사례를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부하병사 사망으로 정신병 앓다 극단 선택 대법 보훈보상 대상자 해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부하병사의 사망 사고 이후 정신질환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육군 장교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대법원 2부는 A씨 유족이 경기 북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씨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가 될 것이고 사망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유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인 경기 북부 보훈지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 북부 보훈지청장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사 의결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대외적으로 경기 북부 보훈지청장이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문맥으로 보자면 이 사실관계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핵심적인 개념적 차이는 국가의 소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이고,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 인과관계는 인정이 되는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경우에는 보훈보상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언론 보도된 이 워딩만 본다면 여기서는 이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등록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제 피고인 경기 북부 보훈지청장이 이에 대해서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물론 그 해당 보훈청에서 의결하지 않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거친 다음에 요건 그 비해당 결정 처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될 텐데 왜 해당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법원입니다. 상고심 3심 대법원 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원심으로,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 2심으로 이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법원 판결은 원고의 소송을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 비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사망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 준다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1999년 육군의 임관의 장교로 복무한 A씨는 2001년 부하 병사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을 겪었다. A씨는 당시 상급자로서 해당 병사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충격으로 스트레스가 심했고 2001년에 부하 병사가 사망하는 사고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이죠. 그래서 2010년부터 환청을 듣는 편집성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2001년에 부하병사의 사망사고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2010년부터 환청을 듣는 이제 편집성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A씨는 증세가 호전돼 병원 치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증상이 발현해 2015년 공무상 상병을 인정받아 전역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업무상으로 다쳤다. 공무상 전공상에서 이제 공상인 거죠.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고 여기서는 이제 전역했다라고 하는 취지는 심신장애가 있어서 이제 군복무 현역으로서 복무를 이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역을 한 것이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 당시 A씨는 월 최대 50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등 보직 변경으로 인한 직무상 스트레스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 정신질환을 견디지 못했던 A씨는 전역 28개월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2019년 8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이제 먼저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듬해 A씨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유족은 해당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이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과 이 법원의 행정소송의 핵심적인 차이는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제 구제가 돼버리면 재결이라고 하는데 최종적인 결정을 그 재결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 그러니까 소송에서는 이제 원고죠. 여기서는 이제 A씨의 유족이 이겨버리면, 구제가 돼버리면 확정적으로 구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소송과 달리 피청구인이 보훈청에서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 못하고 우리 소송 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돼버리면 확정적으로 구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소송 단계에서는 설사 여기서는 이 사건은 1심하고 2심에서 패소했고 3심에서 승소를 한 거지만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반드시 승소한 것이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피고가 이제 항소하면 2심 가는 것이죠. 근데 물론 여기서는 1심하고 2심에서 전부 다 패소한 거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승소된 것이죠. 그래서 불복 구제 수단 방법과 관련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심판의 장점은 그런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씨의 유족은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 8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씨의 유족은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A씨의 유족은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 2심은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처분청에 승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씨의 유족이 패소했다는 것입니다. A씨의 질병과 직무수행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부하병사 사망 사고만이 독립적으로 A씨의 발병 원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 조현병, 정신질환, 조현병이 발병한 이후 꾸준한 약물 치료 등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여 군 치료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이러한 이유로 1심하고 2심에서는 A씨의 유족이 이제 패소한 것이죠.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 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에 상고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은 이 사건 상병은 여기서는 이제 조현병이죠. 이 사건 상병은 A씨의 군복무 중 발생한 부하병사의 사망사고에 대한 죄책감 등을 비롯한 직무상 스트레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조현병,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무상 스트레스는 뭐냐면 부하병사의 사망인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직무상 스트레스가 발병을 했고 이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조현병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이 이제 악화돼 가지고 이제 발병을 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상병이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판단한 그 원심 판단에는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과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에 관한 법률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1심하고 2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지만 3심인 대법원에서는 원고 승소를 해서 이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2심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2심에서는 이제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원고가 승소하는 이런 재판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훈보상 대상자 관련한 행정소송 사례를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